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주식 매수자들의 정윤성입니다. 오늘 시장에 힘이 좀 없었죠. 그래도 주도주가 쉬어가는 와중에 순환매는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야말로 업종 종목 장세, 순환매 장세였는데요. 내 계좌에 반도체를 중심에 딱 두고 그 외에 이와 발맞출 수 있는 순환매 장세에 착착 들어맞는 매매를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실시간 채팅에 많이들 참여해주고 계세요. 가나다님, 뽕아기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님, 수희님도 계시고 우리 레벨업님도 음님 안녕하세요. 우리 미래님과 흑사자님이 안 보이시는데 빨리빨리 오세요. 네, 매수자들 오늘장 뒷담화하고 내일장 앞담화 또 시원하게 수다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네,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네요.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님 그리고 와운의 허반석, 송재호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황유연 팀장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은 이제 저번 주에도 함께 했었고 네. 황유연 팀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유튜브에서 하다가 TV로 하니까 조금 네, 딱딱한가요? 굉장히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좀 처음에 이제 불러주셨을 때 네. 과거 이제 유튜브 버전 생각하고 굉장히 좀 편안하게 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도 많고 해서 메이크업도 하라 그러고. 네, 메이크업도 하라 그러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준비한 내용을 보니까 뭔가 딱 중심이 있어 보여서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세 분이 딱 수다 떨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내일을 위한 매수자들의 픽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 분 어떤 종목들 갖고 오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연 팀장님은 깔끔하네요. 준비를 많이 해오신 걸까요? 아니면 시장에 이렇게 딱 뭔가 답을 보여주는 걸지. 삼성전자예요. 네. 삼성전자 요렇게 그냥 바로 가나요? 쭉쭉. 뭐 시장 얘기 안 하고? 네. 삼성전자, 쿼드메디슨, 종근당을 갖고 네. 오셨는데 먼저 픽을 날리고부터 우리 이제 시장 네. 얘기 풀어봐야죠.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시장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삼성전자 시장 얘기인데 삼성전자 되게 재미없죠, 사실. 아니 재밌어요. 재밌어요. 요즘 재밌나요? 요즘 재밌어요. 네. 또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하락하면 뭐 사실은 뭐 주식이 뭐 전체적으로 다 빠질 테니까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일단은 전자가 과연 지금 사이클에서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지난주에 빅테크들 이제 캐펙스 발표한 거 보면 네. 뭐 그것 때문에 뭐 작년 4분기 때는 투자를 안 할까 봐 걱정이었지만 이번에는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네. 그걸 회수 못 할까 봐 걱정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우려가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들은 사실 미국에 있는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잘못하다가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뭐 야후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라이코스라든가 그런 기업들 닷컴 버블 때 열풍 불었던 기업 다 사라졌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 AI 경쟁에서 처지면 네. 그냥 사라질 위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누가 과연 반도체 없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결국은 삼성전자일 거란 생각이 좀 들고요. 삼성전자 이번에 HBM 지난 주말간에 이제 HBM4 공급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비중 있게 본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올해부터는 좀 내용이 저는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지금의 AI 사이클이 후반부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디램과 작년에는 사실 디램하고 HBM으로 올라왔다면 올해는 낸드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 왔던 모멘텀들이 올해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사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거지만 여기서 충분히 하나 더 있다라는 거는 사실 파운드리가 작년에 이미 뭐 테슬라나 애플 쪽으로 수주를 받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올해 결과를 봐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의 성과가 뭐 어떻게 잘 나오기를 기원하지만 우리 예상과 다를 수는 있지만요. 결국 성과를 보려면 올 여름까지는 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1분기 삼성전자 없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를 비트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요즘에 저도 고객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혼나는 게 삼성전자만 해도 시장 따라가고 수익 잘 나는데 굳이 어렵게 주식 투자하느냐. 그러니까 전자닉스만 있어요. 네, 전자닉스만 갖고 있는 나보다 왜 더 못하냐. 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다른 종목 사고 팔 필요가 없다. 사고 팔 필요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올 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는 확실히 좀 소부장 온기도 좀 들어온 거는 맞습니다만 결국은 전자닉스 IDM을 갖고
그 위에 플러스 이제 위성 주변부들을 가져가야 되는 전략을 계속 일단은 네. 1분기까지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단가도 괜찮아요, 삼성전자? 그 질문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자리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10배 갈 거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 사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 300% 가는 종목들은 반드시 100%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전자가 죽으면 전 세계 증시 다 죽는다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품고는 가야 되니까. 네, 품고는 삼성전자. 가야 된다. 네, 그런 어. 관점에서 일단 전자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팁으로 네.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꽤 많으실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근데 네. 나중에 잡으셔서 내가 비중을 크게 늘리지 못하고 적은데 삼성전자의 또 수익도 애매하게 나신 분들은 네. 그러면 어떻게 비중을 늘려나가시면 좋을까요? 그 팁이 지금 근데 자리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이게 뭔가 급등의 양상은 뭐 많이는 올라왔습니다만 급등의 양상이 보다는 그냥 계단식 상승이거든요. 이 45도 뭐 굳이 45도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뭔가 편안하게 X는 Y 그래프 올라가듯이 이게 네. 편안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사실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올 때마다 저는 사셔도 된다라고 봐요. 여기서 네.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갑자기 상승 각도가 가팔라지거나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가 이제 거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나올까봐 우려스러운 거는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연 누가 삼성전자 여기가 고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뭐 무슨 외부 변수가 있더라도 네.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사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일단 지금 전자는 뭐 지금 뭐 설 연휴 네. 전후로 해서 뭐 약간 소강 상태 있을 때 이럴 때. 음봉 날 때 사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요령껏 잘 사보셔라. 네. 네, 요령껏 잘 사셔야 돼요. 조금 무책임한 말인 네.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지금 가격을 찍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렇기 근데 때문에 이제 품고는 가야 네, 하는데 품고는 가야 되니까. 오를 때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네. 좀 빠지는 거 아니고 요 자리에 있어줄 때 소강 그렇죠. 상태일 때 네. 담지 않으면 언제 담겠냐. 만약에 뭐 연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장땡 하나 빵 나왔다. 그러면 그때 살 걸 또 들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픽 종목으로 꼽아 주셨고요. 허반석 파트너, 송재호 파트너는 바이오에서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허반석 파트너는 지난주에도 리브스메드가 네. 신규 상장주인데 제가 그때 수급이 좀 궁금하다라고 네. 했는데 그래도 이제 주간 수익률로 최고가 찍고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신규 상장주예요. 그렇습니다. 오. 뭐 대형주를 가지고 오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네. 또 거기에 걸맞는 또 상승률을 보여드리는 게 제 젊음의 역할이지 네. 않을까 이게 싶어서 수익률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컨셉이 확실하네요. 아니 저는 신규 상장주여서 네. 사실 이 종목이 좀 내용도 그렇고 네, 그 내용은 사실 어렵잖아요. 네. 우리 진짜 그 매매의 팁을 중심으로 좀 알려주세요. 매매 팁도 마찬가지고 재료도 제약바이오와 다관절 복강경 수술 도구인데 일회성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이다. 네네. 거기다가 더해서 이것을 활용한 로봇이 붙었다. 그 이야기로 제약바이오 거기다가 소모성 부품이니까 실적 그리고 로봇이 붙어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리브스메드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매매 팁은 차트 보시면 늘 동일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옵니다. 저의 트레이드 마크인 차트상 저위험 구간. 결국엔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구간이 추세선을 하나 그었을 때 이 추세선 하단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라는 게 따박따박 찍혀 있고 음봉 나오고 양봉 살짝 들어주는 이곳에서 거래량이 가장 죽어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매도를 했고 다시 재차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라는 이야기. 여기서 이제 동일한 라인을 위로 올리게 된다면 목표가 설정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보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 방송을 통해서 늘 동일한 차트로 말씀드리고 네. 오늘 준비한 종목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종목이고요. 리브스메드는 또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거래량도 오늘 가장 아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종목들을 요즘 여러분 또 즐겨서 매매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순환 매장이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는 키워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쿼드 메디슨이 근데 오늘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좀 갖고 가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 네. 쿼드메디슨 차트를 이만큼의 보시면 퍼포먼스를. 네, 거의 똑같습니다. 상장 이후에 하방을 지지하는데요. 횡보하는 구간을 끝나고 나서 양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살짝 들렸다가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바닥을 찍을 때 거래량이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실렸을 때 그곳이 바닥이면 매수하셔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름을 하나 지었는데요. 거래량이 실렸을 때 거기가 바닥이면 사셔라. 그래서 저의 패밀리 분들은 거실 바닥파. 거래량이 실렸는데 바닥이면
사셔도 됩니다. 오. 그러니까 조정이 끝나갈 무렵 중에 거래량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삽니다라고 시작됐던 때가 네. 2월 2일 월요일 그리고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리브스메드나 쿼드메디슨이나 동일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려본다면 목표가를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기술적 대응을 하실 때에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기업의 면을 본다면 마이크로 니들 관련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CDMO, 위탁 생산 개발, 바이오 벤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사업으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실체가 있는가를 봤을 때 글로벌 제약사 GSK 그리고 LG화학 등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장티푸스 백신 관련해서 임상 1상 진행 중이다라는 점도 이 기업의 실체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넘으면 결국엔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의료용 마이크로 니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패치형으로 몸에다 붙여버리면 주사를 여러 번 맞지 않아도 된다라는 네. 그런 기술력으로 리브스메드 마이크로 니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 네. 2만 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 22,000원, 손절가는 1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쿼드 메디슨도 리브스메드와 같은 좀 퍼포먼스를 기대하면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나왔고 쿼드 메디슨 나왔고 종근당이 나왔는데 오늘 지금 첫 장대 양봉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제 순환매의 뭔가 신호탄으로 볼 수 있나요? 네, 한 5%대로 이제 마감이 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약계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한번 이제 정해봤는데 이름에서도 그런 만큼 실적도 되고 이제 모멘텀으로 쓰는 이제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 모멘텀을 보면 기술 이전이죠. 동사가 기술 이전이 좀 이번에 2014년도에 노바티스 쪽에 1조 4천억 기술 이전했는데 네. 거기에 임상 1상하고 송구하고 나서 임상 2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동사가 앞으로 또 좀 수혜가 될 걸로 보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노바티스의 미국 관련 기업에 보게 되면 그 심장 질환 쪽을 주력하고 있어요. 근데 특허가 곧 끝납니다. 특허가 많이 끝나다 보니까 동사의 파이프를 가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심장 그 세동 쪽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좋은 결과가 나와준다면 네. 연간으로 한 250억 달러 정도 시장 규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가치가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확산될 걸로 보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이제 오늘 한번 이제 딱 상승의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 종목도 이제 다른 방송 시간에 한번 소개하고 나서 올라오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뭐 1차적으로 봐서는 이제 한 12,000원, 12만 원 정도가 아까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 12만 원 정도. 네. 하단은 이제 한 8만 원 정도가 리스크 관리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근데 워낙 이제 실적도 되니까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네. 세 자리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저의 가장 잘하는 장점입니다. 이제부터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기업들 최근에 이제 뭐 보시게 되면 다 가지 않습니다. 맞아요. 특정 종목만 가거든요. 최근에 셀비온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렌드가 있어요. 이 비만 치료제 안에서 그 안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게 경구용 쪽으로 받고 있고요. 삼천강제약도 이 부분 때문에 또 더해서 올라오고 있고 셀비온 같은 기업이 이제 방사제약품입니다. 네. 이게 트렌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실 분들은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예, 비만 치료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제 방사의약품 쪽 그리고 이 기술 이전 관련된 기업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탑픽이 세 분의 다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근당까지 네, 세 분의 주간 탑픽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지금 뭐 중심에 있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순환매에 돌 때 그리고 또 그 틈새를 엿볼 수 있는 종목들을 쭉 들어봤는데 사실 저는 오늘 장을 보면서 살짝 좀 힘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힘이 좀 많이 빠진 걸 보고 막 순환매에 도는 종목들도 종목들이지만 사실 저는 여기가 더 눈이 더 많이 갔었거든요. 황교안 팀장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코스닥 시장이 좀 기대가 너무 앞서간 건지
아니면 이럴 때 진짜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셨는지 코스닥 시장의 오늘 하락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하락은 사실 명절 연휴 딱 영향권의 정점이거든요, 사실. 네. 이제 사실 연휴 전에 파실 분들은 오늘 내일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한 내일 정도까지 파실 거예요. 네. 뭐 당장 뭐 팔아서 현금을 출금한다라기보다 이제 그 연휴 전에 나올 수 있는 이제 미리 나올 수 있는 이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매도 정도. 네. 이제 그랬다가 사실 연휴 전에 많이 매수를 하죠. 지난번 추석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지난번 추석 전에 왜 이렇게 세지 그랬었어요. 추석 전에도 셌다가 명절 끝나고 나서 다시 랠리가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마 지금은 영향권에 있지만 명절 직전으로 다가갈수록 저는 좀 네. 세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유동성이 일단 많이 있고 어떻게든 지금 살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뭐 잠깐 언급해 주셨던 뭐 셀비온이나 리브스메드 이런 종목들 뭐 공통점이 뭐냐면 시총이 좀 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시총 큰 애들이 다 밀렸어요. 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수가 전체적으로 그냥 쉬어가는 구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환매 정도라고 보시는 게 가장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지금 외부 악재도 어느 정도 지난주에 있었던 그 요란한 유동성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좀 진정되는 국면에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명절 전이고 그다음에 옵션 만기까지 있어서 이런 변동성들이 마무리되어가는 국면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직 사실 지수로만 놓고 보면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은 당연하고 미국도 사실 하락장이야라고 하기에는 지수가 네. 너무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순환매라는 거기 때문에 아직 너무 하락장에 대한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네.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재우 대표님도 그렇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네. 이제 코스피가 박스권이에요. 지금 네. 지난번에 뭐 4,900에서 이제 5,370선 올라오니까 딱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옵션 만기 그 목요일 있잖아요. 네. 어제 그 막판에 오후장에 그 프로그램이 코스닥으로 3,500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네네.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나오면서요. 그 자금이 들어왔는데 막상 딱 들어오고 나서 이제 만기가 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만기의 물량이 오늘 그대로 3,500이 빠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대형주, 그러니까 시총 상위 쪽에 들어왔던 뭐 반도체부터 뭐 2차 전지, 로봇 네. 이런 바이오 쪽에 있는 쪽에서 수급이 빠지니까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단기 수급적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옵션 만기일 끝나고 나면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자금들이 또 연휴 끝나게 되면 또 매수로 들어올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뭐 수급에 대한 되돌림. 네, 그래서 네. 오늘 좀 시총 상위주들이 쉬어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런 주도주라든지 지수가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매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건 투심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매와 틈새를 노리는 전략 첫 번째 주제 토크 이어가 보면서 거기서 찐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타야 할 칸 어디가 과연 높게 갈까요? 순환매가 활발한 가운데 그 안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매력적인 곳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았어요. 반도체랑 뭐 이런 친구들 쉴 때 가장 또 눈에 띄었던 게 유통업체, 택배 관련주. 우리 제일 미운 오리라고 했던 이 섹터들이 내수주 중심으로 순환매가 또 활발하게 돌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흑사장님이 이런 장이 좀 매매하기 어려운 장이다. 은근히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예상치도 못했던 종목들이 은근히 또 잘 가고 있는데 막상 내가 손이 가지 않았는데 보면 52주 신고가 경신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유통업체 더 갈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기다리다 갈아타야지 하고 갈아타면 내가 갖고 있던 게 올라가는 시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더 어렵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될 만한 섹터와 될 만한 종목이라면 오히려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유통업체들의 반등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법률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라고 한다면 결국 한 달에 한 번씩 쉬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배송하지 마십시오. 왜냐? 전통상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라는 것이라는 명목으로 네.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유통업계를 옥죄고 있었던 건데 그 틈새에서 여기다 하고 살아난 기업 중에 하나가 쿠팡이었죠. 결국엔 쿠팡이 청문회까지 불려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오는 가운데 다시 이것을 개정을 해서 네. 다시 유통업계에 좀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무 휴업을 이제 주말에 하는 게 아니라 평일로 전환하자. 그리고 실제로
대형 마트에 가는 분들과 전통 시장에 가는 분들의 니즈는 완연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법이 사실 시장 자체에서 효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그러면 실적으로 바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유통업계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살펴본다면 유통업계들은 대형 마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 물류센터도 다 가지고 있고 결국엔 스타벅스 하나를 본다 해도 스타벅스의 전략은 공간을 임차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 건물을 사고 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유통 체인들의 이야기는 부동산을 많이 깔고 앉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 자산 재평가가 나왔을 땐 엄청난 장부상의 가치가 바뀔 수 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마트가 이제 성수동에 있던 본사를 매각할 때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자산 저평가 더불어서 현재 국내 증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이 유통업계에 많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의 상승세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부분, 뭐 한신공영이나 아니면 동양고속 이런 것들도 자산주로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게 부동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사실 재평가를 하니까 어마어마하더라. 현재 네. 부동산 가치로 바꿨을 때 이마트도 마찬가지고요. 롯데쇼핑이나 여러 마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신세계와 이마트를 특징적으로 본다면 신세계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에 대한 건 맞아요.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동서울 터미널 건이 붙어 있는데요. 동서울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동서울 PFV 프로젝트 금융이 붙어 있는데 이 PFV의 지분을 신세계 프로퍼티가 90%, 이마트가 5%, 산업은행이 5%를 가지고 있는데 신세계 프로퍼티의 지분을 이마트가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은 신세계, 동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마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통 체인을 좀 보시고 나는 정말로 소외된 쪽에서 길게 한번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삼성역 4번 출구에 정원 빌딩이라고 있거든요. 이 정원 빌딩이 DI 동일 상장사가 네네. 보유하고 있는 건데 장부상 가치가 5천억, 6천억 사이인데 이제 재평가를 했을 때 현재 시세가 9천억에서 1조 원 가량 나온다라고 하니까요. DI 동일도 자산주로서 여러분들께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뭐 개발이나 관련해서 테마도 워낙 셌었고 신세계도 이런 기대감을 받기도 했지만 여기에 플러스 최근에 뭐 실적도 개선된다고 하고 그리고 내수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개선이 되면서 그리고 여기에 지금 새벽 배송 기대까지 더해진 유통주 뭐 택배 업계까지도 오늘 강하게 올라섰는데 52주 신고가 자리를 사실 손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는 하는데 올라가는 자리니까 또 지금 부동산 자산 가치까지 부각이 되는 건 사실 내내 빠졌을 때는 이거 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신세계와 이마트가 일단 그 안에서 좀 탑픽이신 거네요. 그러면 오늘같이 오를 때가 아니라 또 반도체가 막 오를 때 순환매가 또 쉴 때 이때 또 이런 종목들 잡아놓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팁까지 알려주셨어요. 또 은근히 가고 있는 종목이 타이어 보셨어요? 은근히 가는 네. 거 보셨어요? 여기는 숫자가 좀 네.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또 우리가 막 다 반도체에 정신 없다 보니까 타이어는 또 언제 이렇게 올라왔어? 근데 아직 매력적인 구간인가요? 일단 시장 자체가 오늘 주력 개인 투자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반도체, 2차 전지, 뭐 바이오 이쪽이 오늘 쉬다 보니까 오늘 좀 재미없다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맞아요. 날이에요. 전형적인 순환매 양상이고 미국 시장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어는 사실 전기차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실 좀 더 좋겠죠. 왜냐하면 전기차가 토크를 많이 받아 스타트할 때 더 차체도 더 무겁다 보니까 타이어도 더 그 마진이 더 많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왜 지금일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타이어 가만히 있다가 왜 타이어 주식 지금 올라가지? 시장이 그냥 좋아서 네, 같이 자산주 오르는 거 좋은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는데 왜 지금 올라가지? 말씀해줬던 뭐 DI 동일 같은 것도 이거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데 왜 아직도 안 가고 있을까? 언제 올라갈까? 사실 그걸 맞추는 게임이라면 게임이잖아요. 주식 투자가. 근데 지금 시장이 일단은 유동성이 많아요.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반도체 쉬어? 그러면 다른 걸로 땡겨와서 뭐 할까?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너다 네. 이거잖아요. 지지난주였나요? 그때는 코스닥에는 뭐 하림지주라던가 삼표 시멘트 뭐 이제 그런 자산주들이 코스닥 자산주들까지도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특이점이 뭐냐면 그때도 좀 지금 주도 섹터들이 쉬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들이 쉬니까 뭐 유통 주식들, 타이어 주식들, 그다음에 뭐 자산주 이런 게 올라가는데
또 반도체 뭐 미국에서 훈풍 불었다, 네. 뭐 공급 계약 나왔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쪽 측도 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쪽도 약간 지금까지의 비주류들 오늘 보면 뭐 이따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공이나 여행 주식들 같이 얘기해 주세요. 카지노까지도 다 좋았었어요. 흐름들이 네. 굉장히 좋아요. 아마 이번 춘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도 있을 명절 건데, 예, 명절 앞두고 시장에서 명분은 충분해요. 다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은 거는 제일 이제 돈이 많았을 때의 장점은 미래 멀티플들 다 땡겨오죠. 네. 또 내러티브도 다 땡겨와 줍니다. 네,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오늘 반도체만 너무 잔뜩 있어가지고 뭐 우울하셨던 분들은 뭐 조금 그동안 너무 좋았잖아요. 사실 자산주 그동안 갖고 있었던 분들 얼마나 네. 가치 투자를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약간 좀 나눠주고 또 시장 좋아지면 어차피 시장이 올라가려면 네. 밸류업이 됐든 뭐 자산주 당연히 밸류업이죠. 밸류업이 됐든 코스닥 부양책이 됐든 서로 다 으쌰으쌰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같이. 시기가 오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한쪽 섹터 물론 지금 주도 섹터 올해 글로벌 이제 테마로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뭐 로봇 그다음에 뭐 우주 항공 뭐 이런 쪽으로 일단은 주력 자산 배분을 하기는 네. 해야겠습니다만 나머지 그 외에 실적 좋고 명분이 있을 만한 종목들 섹터들은 좀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가셔야 오늘 같은 날 멘탈의 치유가 됩니다. 그럼 질문 제가 네. 진짜 뭐 대부분 요즘 다 반도체만 쭉 갖고 있는 네, 분 그쵸. 많으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정말 우울했어요. 그렇죠, 우울했죠. 그러면 내가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났어. 네. 그럼 사실은 뭐예요? 수익 많이 난 친구한테 좀 줄이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찌는 수익 많이 난 친구잖아요. 보유. 그쵸. 그러면은 그 밑에 좀 애매하게 난 친구 반도체에서 조금 네. 정리하고 내가 그러니까 네. 돈이 한정적이면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순환매에 맞춰서 뭔가를 산다면 뭐가 제일 매력적이세요? 이런 섹터 중에? 섹터 중에서 내가 반도체를 두고 그 외에 나는 이런 순환매 뭔가 이렇게 막 발맞출 만한 종목이 좀 없었어. 그러면은 뭐가 좋을까요?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아니면 굳이 그렇게 아니면 중에서요? 좁히시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은 뭐 이 친구들이 셌지만 또 다른 쪽에서 순환매가 돌 수 네. 있는 거잖아요. 어제 뭐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도 안 움직인 거 그렇죠, 골라주셨었거든요. 네. 근데 또 웃긴 건 미리 들어가기 싫다고 싫죠. 그렇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종목들이 있잖아요. 답답하니까 근데 뭐 저도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잘 하는데 일단은 우상향하는 종목들 일단 1번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섹터 액션들이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A라는 섹터 안에 소문자 A부터 Z까지 쫙 이렇게 있을 거 네. 아니에요. 세부 종목들이. 근데 소문자 A만 튀었어요. 이거는 섹터 액션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얘만 뭔가 개별 이슈가 있구나. 근데 이제 그 밑에 섹터 안에 그 군집으로 올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군을 형성하면서 작년에 대표적으로 로봇이었고 지금 우주항공이잖아요. 우주항공 보세요. 네. 저는 올해 일단은 스페이스 X를 필두로 해서 글로벌 시장을 관통하는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 결국은 우주항공에선 뭐 하나 갖고 가자. 그렇죠. 우리 이렇게- 어제 뭐 파이버 프로 얘기도 하고 뭐 네, 하나씩 네, 네. 토픽 꼽아 주셨어요. 뭐 오늘도 좀 쉬기는 했습니다만 뭐 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상한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주항공 테마는 정말 유동성 많을 때 우리가 과거에 이제는 뭐 한 2021년, 2022년도 때 우리가 PDR이라는 용어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때 무한히 땡겨올 수 있는 게 우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앨런 머스크가 오늘 기사 보니까 이제 화성에다 네. 도시 짓겠다. 근데 이제 로봇까지도 뭔가 본격화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올해 증시에서 가장 챙겨봐야 될 인물 3명 중에 한 명이 머스크라고 보거든요. 트럼프랑 젠슨왕 이렇게 3명을 보고 있는데 머스크 한마디 할 때마다 관련 주식들이 계속 세죠. 튑니다. 근데 태양광 보낸 거 네, 보세요. 머스크가 하는 커멘트들 그다음에 산업들이 네. 다 글로벌 테마예요. 다 우리 현실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내러티브적인 요소로만 올라가는 네. 것들이 아니라 뭔가 실현 가능한 부분들도 분명히 보이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 유동성이 높은 환경 하에서는 당연히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주항공 쪽도 저는 챙겨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도체와 그 순환매에 발맞추는 지금 섹터로 우주항공. 어제 네. 또 우주항공 저희가 많이 살펴봤으니까 오늘 또 쉬어갈 때 이럴 때 또 담아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송재호 대표님은 그러면 명절 앞두고 또 움직였던 뭐 여행이나 항공 이런 섹터 또 눈여겨 보셨어요? 네, 지금 시장이 저도 한번 해드리면은 이제 내 차례 기다리면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이야 이제 뭐 테마로 움직이지만 뭐 코스피는 이제 그 저평가 종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타이어도 그렇고 또 유통 관련된 보게 되면 일단 자사주가 많아요.
자사주가 많고 또 관련해 봤을 때 저 PBR이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 설 전에 또 상법 개정안 뭐 이런 상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설 연휴 끝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이제 국회 상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모니터링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코스피 쪽에 대한 이런 묵직한 종목들이 이제 좀 재평가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도 지금 1월 달에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항공화물 쪽이 좀 개선되고 있고 또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좀 들어오면서 저가 항공 쪽도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항공주들이 지금 어떤 시세적으로 좋지 못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대한항공 중심에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제 반도체 쪽에 호황이다 보니까 항공화물 쪽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라든지 IT 쪽은 대부분 항공 운송을 통해서 공급하였는데 지금 반도체가 좋죠. 또 올리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스마트폰도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봤을 때는 항공 쪽에 어떤 항공 화물 쪽으로 네.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항공주는 네, 다 여러 종목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핵심 종목을 통해서 보시면 대한항공이 탑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순환매 다 노나 봐요. 대한항공까지 나온 거 보면. 그리고 그렇게 죽어있던 아시아나항공도 오늘 진짜 그래도 양봉, 흔치 않은 양봉 1.8%긴 했는데요. 그래도 오르는 모습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쭉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다은님께서 우주항공 너무 어려워 흰구리 하셨거든요. 우주항공 어려운데도 다들 입을 모아서 순환매 섹터 안에서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워낙 이제 섹터가 돌고 도니까 내 차례를 좀 기다려보자.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이제 테마들이 한 번씩 세게 확 가잖아요. 오늘 퓨리오사 AI 친구들 막 상한가 가고 상투사들 막 급등 나오는 거 보면 이건 또 스치는 테마인가? 라고 하면 꼭 잊을만 또 이런 종목들 또 세게 올라오거든요. 여기는 어느 정도의 연속성의 테마예요?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지하게 봐야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퓨리오사 AI가 만약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엔비디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AI 반도체 제조 설계 회사가 퓨리오사 AI인데 그 퓨리오사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가치도 같이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예전과 지금의 퓨리오사 AI의 무언가 달라진 점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시제품이 아니라 양산품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예전에는 시제품밖에 없었거든요. 이제는 근데 양산품이 나왔다라는 거에 있어서 예전과 지금은 달라도 무엇인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니게이드 양산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TSMC로부터 초도 물량 4,000개 인도받아서 고객사에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것. 결국엔 이제 이 회사가 R&D만 하다가 매출을 찍느냐 안 찍느냐의 기로에서 이제 매출을 찍기 시작했다라는 포인트가 예전과 지금이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주는 곳이 있는가? 예전에는 우리 이런 거 있어요라고 그냥 전시회하고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사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결국엔 LG전자가 필두로서 우리가 퓨리오사 AI의 물건을 사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LG전자 그리고 LG AI 연구 그리고 LG CNS 등과 함께 퓨리오사 AI 관련주로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리 IPO에 대한 이야기도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제 ING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퓨리오사 AI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창투사 쪽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LG전자랑 LG그룹주 그리고 노타 같은 경우에도 노타의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퓨리오사 AI가 공급을 받아서 무언가 더 구체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창투사는 DSC 인베스트, TS 인베스트 그리고 LG는 LG전자를 필두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엑스페릭스 그리고 노타 이 정도를 퓨리오사 AI 중에서 창투사 말고 내가 좀 살펴본다면 1번은 LG전자가 위치가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막 폭발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묻어두면 엔비디아에 누가 대항할 수 있겠느냐. 사실 네. 숫자로서 우리 엔비디아보다 숫자 더 잘 나오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무언가 묻어뒀을 때 아주 효자가 될 수 있는 퓨리오사 묻어두면 AI. LG전자, 좀 탄력적으로 가면 엑스페릭스나 DSG 노타. 인베스트먼트 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또 급등했던 종목 대우건설 빠뜨릴 수가 없어요. 여기도 사실 미운오리였잖아요. 근데 제가 신영증권 리포트인가요? AI 그 혁명 결국에는
이 건설이 완성시켜 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프라가 네. 완성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원래는 원전으로 붙었던 종목들이 탄력이었고 DLES가 그나마 좀 숫자의 희망을 보여주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현대건설. 좋지는 않지만 음. 근데 여기에 AI가 만약에 붙으면 그렇죠.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오늘 대우건설 올라간 거는 지금 사실 오늘 건설주들이 그래서 저는 대우건설만 그랬나 봤더니 최근에 뭐 DLNC도 사실 많이 올라왔고 네. DLE야 뭐 사실 원전 이슈가 있었고 GS 건설도 좀 올라왔고 이게 아파트 공급에 대한 부분하고 네. 플러스 이제 원전에 대한 이슈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붙은 것 같아요. 미국 주식도 보면 사실 자꾸 이제 미국 주식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 중에 캐터필러라고 네, 아시죠? 네, 캐터필러도 지금 신고가를 갔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공사 다 거기서 하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결국은 조금은 좀 AI하고는 좀 다른 결이 다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원전으로 보시는 게 일단 1번일 네. 것 같다. 1번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겠죠. 예, 두 개가 일단은 필두겠고요. 나머지 이제 건설사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 덜 올랐기 때문에 올라갔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원전 ETF 안에 제가 이 종목들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원전 섹터는 큰 틀에서 보면 AI 랠리랑 같이 가는 네, 섹터라고 그렇죠. 보시는 게 편하시겠죠. 결국은 AI 랠리가 이제는 버블이라는 얘기 사실 이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일상에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왔고 녹아들어져서 나중에 가서 또 어떤 지금 큰 상승 이후에 후폭풍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의 삶을 아예 바꿔놓는 하나의 네. 이제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인정하고 가야 되는 수밖에 없다. 이제 버블 이런 단어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AI 그러니까 버블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건설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막 건설 섹터에 대한 매력보다는 결국 원전이 붙은 그렇죠. 쪽 네. 중심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채팅방 보니까 우주 ETF 사도 되냐는 아까 전에 우리가 우주항공 네네네. 얘기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ETF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섹터가 어려우면 ETF. ETF를 그래요? 보시고 네. 나는 곧 죽어도 종목을 봐야 된다. 네. 그러면 ETF 안에서 그 종목 나오잖아요. 비중이 높은 것들 중에서 고르시고 골라라. 그 안에서 내가 차트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는 네. 게 어쨌든 운용사에서 한번 걸러진 종목들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옥석가리가 좀 쉽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종목으로 조금 더 압축해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튀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유진 로봇이 거의 뭐 상한가 부근을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정규장에서도 강했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흐름이 좋습니다. 이 로봇 하면 우리 송재호 대표님께서 또 에브리봇 지난주 관심주였잖아요. 에브리봇도 그렇고 근데 로봇주는 그 안에서도 계속 대장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현대차 아틀라스가 그 백덤블링 도는 거 보셨죠? 올림픽 나가도 될 정도던데. 근데 오늘 생각보다 그 관련주도 좀 약했었거든요. 근데 또 개별주로 이렇게 튀는 종목들 보면 뭘 언제 어떻게 사야 되지? 이런 고민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뭐 유진 로봇 지금 상당히 강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유진 로봇 한 4번 정도 소개하고 지금 실전에서 보니까 280%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 그 순환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봇주 안에서도 이런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 아까 그 아틀란스 노봇 같은 경우 있죠. 자율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율이동할 수 있는 기술 기업이 이제 유진 로봇이 있고 T 로보티스가 있고요. 네. 또 뭐 이런 휘린 로봇 뭐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에브리브도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관련된 기업이 지금 더 순환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로봇 쪽에 다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이제 유진 로봇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포인트 보면은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하고 이 자율이동 쪽으로 연결된 부분에 이제 T 로보티스가 연결돼 있거든요. 네. 양팔력 로봇 쪽으로 해서 T 로봇과 협업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자율이동 기술 쪽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유진 로봇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로봇 사례는 그래도 이렇게 순환 장세가 전개되고 보고 있고요. 또 연휴가 끝나고 나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종목들이 대부분 이게 수렴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지컬 AI 쪽은 올해 계속적인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일론 머스크 또 여기에 또 잭슨 한 CEO가 항상 가지고 나오는 게 로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주는 계속 관심 있게 또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유진 로봇 쫓아가는 것보다는 T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럴 때 이렇게 담을까요? 네, 저는 이제 네이버 로보틱스도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세 자릿수를 갖고 있는데 좀 T 로보틱스 이제 고가긴 하지만 T 로보틱스 쪽으로 좀 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채팅방에서도 역시 애프터마켓에서 강하니까 유진 로봇 살까요라는 질문들이 있어서 여쭤봤었는데 그래도 뭐 에브리봇도 관심주로 얘기해 주셨지만 TA 로보틱스 중심으로 좀 지켜보자. 로봇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반도체 오늘 좀 쉬어가니까 보세요. 우리 계속 하루 종일 사실 반도체 얘기하는데 오늘 좀 덜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왜 시총 상위에 있었던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되게 셌었는데 오늘 원이 가입해서 막 이오 테크닉스 빠지는 거 보면 이런 종목들 이런 변동성 키울 때 소부장이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크게 간다라고 했는데 막상 사장이 이렇게 쉴 때 손 안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살까요, 말까요? 작년 12월 초까지만 해도요. 그때는 소부장에 대한 의견도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무조건 IDM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선이었는데 확실히 이제 올해 1월 들어서면서부터 좀 수주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살살 나오면서 소부장단 그리고 이번에 이제 4분기 실적 마무리 발표하고 있는데 확실히 좀 좋아지는 기업들도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뭐 말씀 주셨던 대로 뭐 고점에서 음봉도 좀 난 종목들도 좀 있고 좀 이제 고점에서 샀다라고 하면 오늘 기분이 꽤 우울한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만 맞아요. 근본적으로 조금 약간 차트를 길게 해서 추세를 훼손했느냐 그리고 지금 AI 랠리가 꺼졌느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여전히 뭐 공급 과다냐 이런 거 봤을 때 팔 이유는 사실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소부장은 그래서 그러니까 반도체 전략은 되게 간단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취향껏 삼성전자 사든 하이닉스 사든 이건 취향껏. 요령껏 살아. 네, 이런 것 이 두 종목 중에서 자기 취향대로 취사 선택을 하시고 네. 소부장은 ETF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ETF 나왔네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여의도에서도 쥐수 이기기, 삼성전자 이기기, 코스닥 지수 이기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다 그냥 보니까 ETF 해요. 네. 뭘 이겨요. 네, 그러니까 ETF만 해도 요즘에 변동성이 그러네요. 충분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돈이 많아서 특히나 지난주, 지지난주처럼 코스닥에 그냥 뭉태기 자금이 막 들어왔을 때 네. 코스닥 레버리지 못 이깁니다. 지금 개별 종목단으로 네. 아무리 잘해도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들도 분명히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분명히 이제 증설이 이번 분기부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막 이제 오늘 최근 한 1, 2주 동안 수주 공시 보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계속 지금 수주 공급 계약 공시들이 조금씩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1분기 실적까지는 기대감들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부장을 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소부장 뭐 사야 돼? 1번은 제일 센 거 사야죠.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사셔야 됩니다. 제일 이미 선호된 거 있기 때문에. 근데 나 이거 무서워서 못 사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투자주의 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뭐 신용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편하게 그냥 반도체 ETF. AI 관련된 ETF들 사시는 게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IDM 플러스 소부장 ETF 이렇게 가져가시면 네. 반도체 투자는 이걸로 그냥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ETF 그리고 허만서 대표님은 종목으로도 이게 수익률 대결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소부장주를 지금 사면 수익률 제대로 자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쉬어갈 그런 때 종목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거는 쉬어가는데 확실히 쉬는 거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실린 매도가 나왔을 때는 확실히 쉬어가니까 조금 같이 좀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 네. 그런데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온 건 시장의 영향이거나 팔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매도나 하락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안 붙은 거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네오셈 오늘 차트 보시면 거래량이 없이 오늘 음봉이 나왔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 나 안 팔 거야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빠지긴 빠졌는데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눌림목에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네. 두 번째로는 프로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데 오늘 빠질 때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고 거래량 아주 많이 말라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쉬어갈 때 사시는데 이것을 섹터로 이제 한번 살펴보자면 CXL 이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고 또 하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후공정 쪽에서 패키징 단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유리기판 이렇게 해서 보신다면 네오셈, 프로텍, YC캠
YCK 요 세 종목을 각각 섹터에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소부장주 내에서 내가 좀 수익률로 이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쉬는 종목들 또 픽해보시고 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AI 관련한 그런 ETF 쪽으로도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 또 주셨습니다. 지금 송재호 대표님 아침 방송 어떻게 찾아보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지금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요. 오늘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송재호 대표님. 네, 뭐 방송 끝나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네, 오늘 그 뭐 특징주 유진 로봇 아시죠? 280%, 삼성전자제약 지금 168%. 제가 1월달 연결 보면서 상한가가 25개 나왔거든요. 그만큼 지금 로봇주 소부장주를 해가지고 보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로봇주 매매하고 나서 소부장 관련해서 50에서 100%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올해 이렇게 50% 100% 이상 수익이 안 나오신 분들은 저 찾아오세요. 제가 네. 돕겠습니다. 여러분들 100%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로 애프터마켓 상한가. 허만사 대표님도 10분 쉬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네, 8시 10분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네, 유튜브에 허반석 검색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오늘도 지난주에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어떻게 우리가 선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고 종목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미래님, 그리고 쏭님, 유리진님, 다은님 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설 연휴 지나고 진짜 주식 매수자들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